자, 이제 이 책의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끝났, 3분의 1은 끝났고, 한 40% 정도 끝났어요. 40% 정도 이 책은. 자,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은 방정식입니다. 자, 얘들아. 방정식이 무슨 뜻이니?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일까? 읽지 마. 방정식이란 등식이 포함된 식이에요. 등식이라는 것은 는을 가리키죠. 그럼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x라는 i나 뭐 a라는 i, 그 문자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i. 미지수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건데, 식을 만족시켰다는 것은 미지수가 더 이상 아니야. 몇이라고 딱 나왔잖아. 해 라는 말보다 더 자주 쓰는 말, 근이라는 말을 쓰죠. 정해졌잖아. 저거 보고 있지 말라고. 근이라는 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i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문자를 씁니까? x라는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은 미지수야. 정해져 있으면 걔 이름이 이제 미지수가 아니야. 근이야. 차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지수란 i는 정해지지 않은 애입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복습을 하면,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미지수가 1차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AX는 B라는 꼴로, 아니면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꼴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 1차 방정식의 풀이, 즉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얘를 푼다라는 것은 결국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x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x값이 한 글자가 다시 뭐였죠? 그렇죠, 근. 해.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아는 말들이야 지금.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 너네가 좀 뒤죽박죽일 거야 지금 방정식이, 개념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말 잘 봐. 이제 요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죠. 즉 이건 그냥 방정식, 즉 등식에 있는 식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럼 저 AX는 B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 1차 방정식이니? 네. 아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에서는 이걸로 낚시 되게 많이 해요. 문제가 1차 방정식이라, 뭐 2차 방정식이라고 줬냐, 아니면 방정식이라고 줬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져. 실제로. 그리고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낚시가 나옵니다. 실제 2차 방정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저 식이 AX는 B라고 돼 있다 해서 1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나는 1차 방정식이라고 읽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A가 0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입니다. A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A가 0이면 X라는 문자가 없어져 버리죠. 0 곱하기 X니까.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오케이? 개념 원리에서 했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다가 정리하면서 할게요.
얘를 풀고 싶어. 자, 근데 이건 지금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a라는 아이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방정식이라고 해서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로 갈립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곳은. 자, 근데 이렇게 할게요. 0이 아니다를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0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 이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1차 방정식이 맞죠?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x는으로 정리하죠. 그럼 양변에 뭐 곱하면 돼 그냥? a분의 1을 곱한다. 아니면 a로 나눈다 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x를 뭐라고 해? a분의 b 이렇게 썼던 거죠. 이게 우리가 원래 기존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답을 내야 되니까 어차피 1차 방정식이었던 거야 문제들이 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잘 신경 써야 되는 거야. a가 0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a가 0이라는 것은 요 식은 0 곱하기 x는 b의 꼴로 바뀌겠죠. 그럼 0 곱하기 x는 b라고 했을 때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나요?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b가 1이면요? 그럼 1인 거죠. 그럼 좌변은 닥치고 0이에요. 0 곱하기이기 때문에. 근데 b가 1이면 성립이 안 되죠, 등식이. 그럼 항상 등식은 성립해요? 안 하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절대로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나요? 그럼 등식이 성립할 때는 언젠가요? b가 0이면 0, 0으로 똑같죠. 쌤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때는 b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 이건 듣고 가세요. 자, 그럼 b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라는 형태를 쓸 수 있죠. 이거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맞니? 항상 똑같지. 즉 다시 얘기하자. x를 뭐 1 넣든 100 넣든 1000 넣든 1000 넣든 아무런 숫자를 넣어도 왼쪽 오른쪽은 항상 같니? 이해돼? 같니? 맞지? 이거 세 글자로 뭐라 하니? 항등식이라 하지. 그러면 우린 방정식을 푼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방정식이란 아이는 x가 등식을 성립시키려면 하나만 가능하니? 이 등식을 성립하고 싶어. 그럼 x가 1, 뭐 이렇게 하나만 가능하니? 1이어도 0이야 좌변은. x가 100이어도 0이야. x가 마이너스 2000이어도 0이야. a가 뭐 루트 2여도 0이야. x가. 즉 x가 어떤 값이든 무조건 좌변 0이죠. 그러고 반드시 우변이 0이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쌤. 이 등식을 만족시킨 x는 하나니? 아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왜? x가 몇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0이거든. 그럼 무조건 좌변 우변 같거든. 근데 x가 방정식에 뭐라 했어?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근이 하나니? 아니지. 근이 셀 수 없이 많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아마 학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그럼 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을 잘 느껴봐. x를 정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x를 정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고 해요. not 아니에요. 그 not not 아니에요. 그 부정이 아니고 정할 수 없다는 뜻의 부정이 따로 있어요. 아니다라는 부정 아닙니다. 쌤 많이 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b가 0이 아니다라 해볼게요. 그럼 0 곱하기 x는 자 b가 0이 아니니까 어떠한 숫자겠죠. 그럼 둘은 반드시 같을 수 있을까요? 좌변은 무조건 몇이야? 좌변은 무조건 0이지. 근데 우변은 b지. 근데 b는 절대 0이 아니래요. 그럼 둘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같아질 수가 절대 없죠 이건. 그래서
이때는 는이 이렇게 아니다가 바로 붙게 돼요. 그럼 이제 x에다가 내가 아무리 숫자를 때려 박아도 무조건 좌변은 0이야. 근데 b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x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니? 안 하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존재하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쓰냐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는 그 x라는 게 원래 근이랑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에 대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얘가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해요. 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가세요. 이따 봐.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은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고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이해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괜찮니? 응. 자, 그래서 여기도 책에 적혀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너네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쌤이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차피 영상도 올라갈 거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너네가 1학년 되면 제일 처음에 짜증나는 게 얘입니다. 절대값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절대값이라는 아이는요, 일어나 틀려도 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해봐. 너는 절대값을 뭐라고 생각해? 그냥 절대값 하면 뭐라고 생각해? 그냥 너 편하게. 틀려도 돼. 막 그냥 이상한 헛소리 해도 돼. 상관없어. 예를 들어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라 그래? 이거 몇이라 그래요? 2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게 뭔 뜻이야? 그래서 플러스 만들잖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애예요. 자, 이 절대값 정말 고3 수능 때까지 너네 괴롭힙니다. 이 절대값도 짜증나는데 함수가 나와. 막 그리고 고차 막 엄청나게 막 이상한 함수 들어가고 막 절대값 조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잘 정리해야 돼 우리가 지금. 절대값은 너네가 공부를 해왔을 때는 그냥 양수 만들어주는 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절대값을 배우거든요. 그때 뭐라고 배우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의 정의는 양수 만들어준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기억하는 애가 항상 없더라고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걸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우야,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럼 이 거리가 몇이야? 3이요. 예, 이게 바로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이 거리 떨어진 정도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 거리라는 건 우리가 음수 개념을 안 쓰잖아. 예를 들어서 5cm, 7cm 이런 식으로 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절대값이 포함된다는 거야. 실제로 문제에서는 너네들한테 절대값을 쓰라는 말을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 그럼 이 문제는 절대값을 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필기할 건 알아서 필기하시고 영상 보고 필기할 거면은 뭐 그러고 멍 때리고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영상은 절대 안 보겠다는 마인드로 필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자식들 그냥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냐? 필기하는 거 봐. 자, 세 번째로는 이 절대값이라는 거 풀 때 있죠. 절대값은요 2번 풉니다. 즉 뭔 소리냐면 이 2번 푼다는 의미는 A가 양수나 0일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2번 풉니다. 왜냐면 쌤이 그냥 절대값 A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너네들이 싫어해요. 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자체가 하기 싫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너네들이 싫어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성미야, A가 양수면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해. 절대값 A는 뭐야? 그렇죠, A죠. 음수면? A한테 A는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애예요. 근데 걔가 양수돼야 돼. 예를 들어서 성미야, 쌤 봐봐. A가 마이너스 2라 있어?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야. 그럼 마이너스 2야? 2야? 절대값은 양수만 두는 거야. 2지. 그럼 그 마이너스 2한테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야.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A는 지금 음수래요. 즉 마이너스가 있는 애예요. 근데 나는 양수로 나가야 돼요. 그럼 걔한테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A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번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요걸 할 때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을 쌤처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부호가 바뀔 때랑 이거 안 바뀔 때인데 보면 여기 부호가 안 바뀌었죠. 플러스 플러스인 상태로 부호가 안 바뀔 때랑 부호가 바뀔 때로 나눠서 이해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0이라는 아이 있죠. 이 0이라는 아이는요 부호가 애초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부호가 안 바뀌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 는이 붙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써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다룰 리는 이제 나중에 많이 다룰 거고, 지금은 여기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플 개념 익힘은 이거 어차피 우리가 뒤쪽 들어가면요 이 절대값이 등장할 때가 부등식 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쌤이 영상으로 따로 얘기를 할게요. 절대 안 보겠지. 그냥 내가 간단하게 한 3분 정도에서 올릴게요. 봐라 웬만하면. 자, 그래서 이거부터 연습할게요. 자, 다음 방정식을 풀랍니다. 은서야, 얘는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니? 모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x 개수가 0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치?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 방정식을 풀 때는 x 개수가 0이니 아니니부터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x 개수가, 즉 x 개수인 얘가 0이니 0이 아니니부터 나눠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닐 때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때는 이거를 몇 차 방정식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이 방정식을?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1차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이해되지? 그럼 A가 몇이랑 몇이 아닐 때를 뜻하는 거야. A가 뿔마 2가 아닐 때를 뜻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게 0이 아니려면 A가 2하고 2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원래 하던 계산하면 된다고. 즉 x는 나눠주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썸만 이해돼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적힐 겁니다. 그래서 약분 되겠죠. 그 나타나는 게 a-2분의 1이라고 첫 번째 해가 등장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얘가 0일 때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1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즉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란 소리예요.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0입니다. 그치? 자, 근데 a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고 방금 계산을 했잖아? 그럼 a가 2일 때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2면 우변은 몇이 됩니까? 4가 되겠죠. 둘이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x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4가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한다고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한자로는 불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해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면 좌변 무조건 0이고요. 우변은 몇 대요? 자, 그럼 x가 어떤 숫자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0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자로는 정할 수 없다. 부정.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조금만 더 스피드하게 해봅시다. 자, 괄호 2번은 자, 일단 x가 여기 있으니까 이항을 시키고 얘 새끼도 이항을 시킬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묶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4로 묶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이제 이 정도는 해야지. 괜찮지? 이항 시키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얘도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죠.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닐 때라는 건 a가 뿔마 1이 아닐 때라는 걸 뜻하지. 그럼 우리가 원래 하던 계산인 얘를 나눠주면요, x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어서 이거 인수분해 합차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a 플러스 1이라고 해서 4a 더하기 4가 나올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약분해서 a 플러스 1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해가 나왔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예요. 그럼 a가 이제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나눠줘야 돼요. 아까 괄호 1번에서 푼 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자, 그럼 a가 1일 때는 0 곱하기 x는 몇이에요? a1이니까? 대답 좀. a가 1일 때야 0이잖아. 세모 이해하고 있죠 지금? 그럼 이때는 뭐야? 해가? 뭐예요? 열심히 많다. 그래서 한자로는 부정.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0 곱하기 x는 이거 계산해주신 마이너스 8입니다. 절대 같아질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된단다. 아, 이제 형광펜을 칠해줄게. 답 쓸 때는 일 때 이거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줘야 돼요. 좀 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서술형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객관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값이 몇이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문제로 가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의 a 값은 1이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겠죠. 요 정도로 물어봅니다. 됐죠? 그래서 0 곱하기 x는 0 꼴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숫자일 때는 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53번 잠깐 한번 풀어볼래요? 왔어요? 자, 이제 2차 방정식 진행할 겁니다. 아, 승민이 그거 풀어보는데?
이게 그때 일품이에요. 예. 답 문제 답이었나? 시너지랑 좀 비슷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옛날보다 조금 낮은. 조금 더 낮은. 자, 이제 2차 방정식 진행할 건데,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자, 방정식이 다시 그거였죠. 등식의 있는 식. 그리고 등식을 만족시키는 문자, 미지수가 이제 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미지수가 2차 이내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쌤 이렇게 형광펜 칠한 곳만 보시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맞나요? 모르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요 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2차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고, 문제를 봤을 때 넌 방정식이니, 넌 2차 방정식이니, 이걸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을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중3 때부터 배웠으니까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너네들이 뒤지게 짜증나게 했었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때는 어떤 걸 썼죠? 근의 공식이라는 걸 이용을 했죠.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큰 과제는 근의 공식 빨리 외워야지. 다시 한번. 다른 거는 있어요. 자, 근의 공식은 총 2개입니다. 짝수 공식하고 그냥 공식하고. 둘 중 하나만 외웠다면 제발 짝수 공식도 외워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편해. 편하려면 외워. 그래서 근의 공식 이렇게 2가지가 존재를 하죠. 이론이 짝수 공식까지 다 외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최성준 외웠었나요? 짝수 공식까지? 오케이. 그럼 승 뭐 당연히 알고 계시고. 세 분도 그때 짝수 공식도 외우기 시켰었죠? 그래서 믿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어는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3번은 X 이렇게 해주세요. 이 가우스 기호는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찍 하지 말고요. 살짝만 X 이렇게 해주고, 대신 이렇게 할게요.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풀긴 풀게요. 왜냐면 내가 지금 말이 좀 다르지? 교육과정에 없는데 풀겠다는 이유가 나오긴 나오나요? 학교에서 이제 수학이란 게 참 나쁜 게 너네들이 모르는 새로운 걸 주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잖아. 그럼 그 문제는 내도 돼. 이게 좀 나빠, 수학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가우스가 나왔어. 근데 가우스의 정의를 알려줘. 그럼 풀 수는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근데 가우스는 이 교육과정에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일단 뭐 엄청나게 심각하게 어려운 애 절대 아니니까 쫄지 말고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가우스란 아이는 뭐냐면요, 여기 형광펜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요렇게 x라고 적혀 있을 때 이 대가로를 가우스라고 읽어요. 우리가 요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이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 뜻이 뭐냐면 여기 x라고 적혀 있죠. 얘보단 크면 안 돼요. 하지만 최대 정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건 애초에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가우스 1.5라고 했어요. 그럼 1.5보단 크면 안 돼요. 1. 근데 그쵸, 최대 정수여야 돼요. 그럼 1.5에 가장 근접한 정수는 1이죠. 그래서 1 하면 됩니다. 2 하시면 안 됩니다. 2는 더 크잖아. 그럼 요런 거는? 이건 마이너스 1일까요? 뭐라 써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일까요? 아니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2보다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럼 너는 이렇게 해볼래? 가우스 x라고 했어. 근데 쌤이 이거를 3이라고 했어. 거꾸로 추측하는 거. 그럼 x는 그쵸? 3. 얼마 얼마라는 거죠.
근데 3점 얼마 얼마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보기 편하게 쓰는 거고 이제 우리 수학에 맞게 표현하면은 3점 얼마 얼마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 그걸 다 포함하는 식으로서 부등식을 이용해요. 그래서 3보다는 어떤 숫자들인 거야? 커요. 크고 몇보단 작아요? 4. 그렇죠. 근데 그거 알고 있어 나잉? 가우스 3은 3이야. 다시 얘기할게. 가우스의 뜻은요. x보다 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같아도 된다 소리. 3보다 가만. 그래서 여기에 는이 붙게 됩니다. 이게 가우스의 뜻입니다. 자, 그럼 문자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네. 아, 있다. 그럼 가우스를 했더니 n이 나왔다는 것은 부등으로 표현하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알고 있으면 돼. 이거 하면 끝나. 사실 가우스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2차 방정 시간 풀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중학교로 돌아가서 푸시면 됩니다. 자, 전개하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라고 적은 순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왜? 더했을 때 마이너스 5, 곱했을 때 5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짝수 공식 안 되니까 그냥 공식으로 뿔마 루트 25 짝수 아니니까 말 4ac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을 2분의 5 뿔마 루트 5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입니다. 이거 답이 그럼 한 개예요? 두 개예요? 2개. 두 개예요? 플러스짜리 하나, 마이너스짜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답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또는 이렇게입니다.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와우, 생긴 거 봐. 짜증나게 생겼지. 왜 짜증나냐면 얘가 짜증나. 앞에 이상한 애가 곱해져 있죠. 자, 요렇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같이 요란한 숫자가 이제 앞에 x제곱 앞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그 인수분해라든가 근해 공식을 쓸 때는 여기가 1인 게 편하잖아. 아니면 정수여야지 편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만들어 주게끔 전체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 줄 거야. 응? 루트 2. 아니죠. 제곱. 아니죠. 자, 일단 그 일이지. 루트 2를 곱하면 되느냐면요. 루트 2가 또 생겨요. 그렇죠. 여기 분배하잖아. 또 루트 또 생겨. 난 지금 루트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맞아. 루트 2. 아주 처음 얘기한 게. 네요. 예. 어디서 아이디어냐면 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돼. 이거 우리 유리할 때 이렇게 합차 이용해서 위아래로 곱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깔끔하게 1이 되잖아.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즉 합차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근데 머스라는 단어 써야지. 이제 켤레를 곱해줄 거야. 켤레라는 말 배웠잖아. 이제 앞으로 쓰면 합차가 아니라 이제 켤레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분배를 해줍시다. 그럼 분배를 해주면 이 앞에 거는 합차기 때문에 야, 잘못 썼다. 이거 플러스 1이죠. 합차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x제곱이고 그리고 빼기, 자, 이것도 분배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분배시켜줘야 돼요.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암산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적힙니다. 뭐 완전 제곱식 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네. 동윤아, 네. 이거 계산하면 이해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뭐야? 아이씨, 그냥 할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곱했을 때 요거, 더했을 때 요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여기 지금 몇이라 적혀있니? 요 숫자에 주목을 하면 돼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2루트 2죠. 근데 얘를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잖아.
이거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인데요. 이거를 2를 1 곱하기 2로 바꿔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2는 얘랑 곱해도 상관없지. 예. 그럼 1 곱하기 2 루트 2 더하기 2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죠. 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3 더하기 2 루트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더해요. 네. 이게 둘이 곱한 자리, 둘이 더한 자리잖아. 네. 그치? 예.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더해서 2 루트 2가 나오게 하려고요. 이 2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2 루트 2 더하기 2가 될 건데 그러면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된 거겠죠. 둘이 곱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요 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답을 쓸 때는 x-1 그 다음에 x-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네. 그래서 는 제로 쓰면 이거 좀 연습하셔야 돼요. x는 1 또는 이제 2 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복습하시면서 이제 클린 시간 그럼 유연쌤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자, 이제 됐고 연습은 이따 하셈. 언제요? 큰일이. 왜냐면 이거는 중학교 3학년용인데. 그지? 자, 볼게요. 근이 뭐였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말했던 걸 빨리 하려고. 근이 뭐였어?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미지수잖아. 그쵸. 그치? 윤서야 근이 뭐라고? 네, X라고 해도 돼요. 네, 잘 외웠네요. 단기 기억 좋으시네. 성명 뭐라고? 윤지야 저녁 뭐 먹었어? 안 먹었어? 근이 뭐라고? 너 그거 생각하면서 대답했지 너. 장난입니다. 자, 그럼 그 뜻이야. 근이 있다면, 그러니까 근이라는 애는 등식, 는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근을 알려줬어요. 1이라고. 그럼 1을 넣게 되면 등식이 만족한다는 거죠. 그 미지수를 알려준 거 아니야.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 된 거야. 근이 나오면 1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걸로.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 1을 넣으면 등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당연히 x는, 아니 근은 x를 뜻하겠죠. 자, 그럼 대입하면은 1, 여기 1이고 마이너스 분배시킬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는 제로까지가 돼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몇 하고 몇으로 인수분해가 주연이야. 더했을 때 마3, 곱했을 때 마4. 이루나 뭘로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빠르네. 너만 좀 느린 것 같다. 2밖에 안 보였죠. 자, 해서 마이너스 1 또는 4. 1학기 때 오시든가 2학기 때 와가지고 1학기 때 죽이듯이 시켰을 텐데. 자, 아무튼 양수의 이 값은 4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근이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애가 1이니까 대입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n값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다른 한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x를 구하라는 소리죠. 자, 그럼 이제 x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예요. 자, 동윤아 곱해서 마산 더해서 2. 있어. 3이랑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1은 문제에서 얘기한 1이에요.
하나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 자, 이것도 뭘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 나왔네. 절대값 나온 김에 하자. 야, 왜 이렇게 많아? 자, 절대값은 아까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하게 뭐라 했지, 쌤이? 그렇죠. 반드시 뭐 만드는 거? 양수 만드는 거라 했지. 근데 두 번째 교과서 정의가 뭐랬죠? 너 그거밖에 안 나지. 정확히는 근데 맞아요. 원점 당연히 맞는 말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값은 두 번 풉니다. 부호가 바뀔 때랑 안 바뀔 때로 나눠서 풉니다. 너 이걸 안 듣고 갔나? 안 듣고 갔구나. 자, 아무튼 일단 그럼 보면 알아요. 자, 괄호 1번부터 봐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그런데 말이다.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x지. 그럼 물어볼게요. x는 양수니 음수니? 몰라요. 몰라요. 저 뭐 해야 돼요?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게 바로 두 번 푼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풀 때는 부호가 바뀔 때랑 안 바뀔 때로 나눠서 풀 겁니다. 그럼 부호가 안 바뀔 때는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여야겠죠. 그쵸? 자, 근데 이걸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걸 0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x죠. 그럼 x가 0이려면은 당연히 x가 0이겠지. 절대값 안에가 0 되려면. 그래서 풀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야. 인수분해 너네들 이제 어느 정도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진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만 일단은 바로 쓸게. 이렇게 쓸 거야. 네. 이것 때문에 얘밖에 안 돼. 그치? 자,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야. 그럼 부호가 반대로 될 때죠?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x라고 적힐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네들이 인수분해를 잘하고 있다고 믿고 진짜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기는 하니까 일단 하면은 x는 마이너스 2야. 나도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얘네들은 안 돼요. 자, 그럼 괄호 2번입니다. 그럼 괄호 2번 절대값이 여기 있죠? 물어보자. x 몇 기준으로 할까? 이게 0을 기준으로 나눠. 절대값 안에가 0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x가 3분의 2여야지 절대값 안에가 0이 되겠죠. 그 3분의 1을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절대값 안에가 0 되려면 그냥 x가 0이면 되니까 0 기준이고, 얘는 여기 안에가 0 되려면 3분의 2니까 3분의 2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쓴 거는 이제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부호가 안 바뀔 때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적혀요. 자, 근데 이거 2까지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4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성미야 인수분해 해봐. 믿어도 되겠네 이제. 아니야, 한 번 더 해봐야지. 자, 그럼 둘 중 되는 건 1밖에 안 되겠죠. 3분의 2보다 큰 거니까. 자, 다음 이제 3분의 2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바꿔줘야겠죠, 부호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는인데 이항시키면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이제 x로 묶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0이거나 3이면 되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건 둘 중 누구니?
3분의 2보다 작은 거 누구야? 0이잖아. 그래서 답이 1하고 0인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절대값이에요. 별거 아니죠? 너무 문제 많이 푸나? 반응 없네. 더 해야지. 많아요. 자, 얘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해, 다 왔네? 이거 마지막이네. 끝이에요? 아, 2차 방정식 끝은 아니죠. 2차 방정식 이제 3분의 1 끝난 거예요. 2차 방정식 생각보다 내용 되게 많아.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함수가 기다리고 계시다. 승빈이는 함수 할 때 잠깐 복습 듣는다 해서 개념만 듣고 문제 풀 때는 프린트 푸시면 돼요. 이참수요? 응. 얘네는 미리 다 해놨어가지고. 근데 쟤네 죽을라 했거든요. 처음에. 왜? 일단 이거 할게. 아직 뭐 다음 주까지는 행복해. 다음 주까지는 2차 함수 안 가. 다음 주가 문제야. 다다음 주면 2차 함수 들어가 이제. 아마 3월 되면은 한 80% 끝날 거예요. 20%는 아마 3월 중순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야 아마. 3월 후반. 응? 3월 중후반까지 아마 요거 끝날 거예요. 왜냐 이게 너무 많아서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원래 방학 때. 처음 돌아가면서 내신 대비 들어가야죠. 딱 그때 내신 대비 딱 맞아요. 아 참고로 내신 한 5월쯤에 봅니다. 4월 말에서 5월 그쯤에 봐요. 그때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개인 지도입니다 이제. 네. 시험 기간에는요. 시험 기간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다 각자 수준이 다른데. 기대하세요? 이 뺀질거리는 거 절대 안 봅니다. 어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딱 반응들 드럽게 없다. 그럼 난 수업이나 해야지. 야 이거 봐. 5번 봐요. 자 얘까지만 오늘 풀고 나머지 시간 문제 풀 시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뒷내용 갑자기 하고 싶어졌다. 자 5번 갈게요. 자 5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활용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봤다. 기억 안 나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60하고 4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폭이 일정한 십자형 도로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 이게 땅의 넓이래요. 이게 몇이 되게 하래요? 1500일 때 도로의 폭은 얼마인지 찾으래죠. 자 이렇게 활용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아이를 X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로의 폭이기 때문에 야 우리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거 폭 바로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실제로 중3 개념원래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 구해서 더하는 많이 모자란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넓이를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린 넓이만 알아내면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갖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와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있던 폭이 이거 땅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폭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폭이 이쪽에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했고, 자 세로의 길이가 40이었기 때문에 여기 40-x라고 된 거 이해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가로가 60이었기 때문에 60-x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40-x 곱하기 60-x가 1500이라는 소리예요. 이 넓이가. 자 근데 너네 계산할 때 팁 줄게요. 자 여기 둘 다 x 앞에 마이너스 있죠. 이거 자리 바꿔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2400이고 105, 1500 넘어오면 플러스 900이에요. 계산해서 넘기면 돼. 계산해서 넘기면요. 그럼 곱했을 때 900이고 더했을 때 100인 건 윤지야 누굴까? 곱했을 때 900,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0. 단순하게 생각하면 찾을 수 있어요. 아니야? 알겠어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1 곱하기 900 이런 거 말고 2 곱하기 450 이렇게 하지 말고 은서 찾음? 성미 찾음? 일은 찾음? 아니야? 90이랑 답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한 명씩 물어보기. 네, 90이랑 10이 돼요. 곱하면 900이죠? 더하면 100입니다.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마이너스 90하고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계산이 은근 자주 나와. 그래서 이거는 공공해가지고 쪼개는 게 가장 좋아. 2, 450 이런 식으로 말고. 그럼 x가 90 또는 10이죠. 90이면 말이 될까요? 아니요.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답은 1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와, 저 x가 10이라고. 응. 비율상 맞지 않나요? 해볼까?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되잖아. 왜? 아니 40. 왜 하지 마? 그럼 얘 하자. 왜요? 야, 너 왜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말하는 거 너 이번 수업에 처음인 거 알아? 능동적으로 너가 왜요? 라고 얘기한 거 처음이야. 해도 돼? 아니요. 자, 풀어.